그동안 참 경선 과정에서도 활약도 하시고 네네. 저는 이 경선 이 캠프 후보 캠프 꾸려진다고 소개하는 그 영상을 또 생중계로 봤는데 네네. 그 경선 캠프 꾸리면서도 와 적재적소에 네네. 배치를 잘했다는 생각도 네네. 들었는데 네.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감사합니다. 상황실장을 맡으셔가지고 네네네, 활동하셨는데 네. 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상황실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예. 무슨 일을 하는 게 상황실장이 이런 예.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의원님? 상황실장은 다 합니다. 이제 뭐 본부가 다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본부, 뭐 조직, 맞아요. TV 토론, 뭐 이게 각 본부가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네. 현안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 본부별로 예. TF를 짜서 아하.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각종 네. 현안들이 계속 생깁니다. 아. 그럼 그 TF단이나 이런 데 함께 업무를 해서 그때그때 그 현안 대응도 하고 그래요. 본부별로 업무 조정 팀을 짜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쉽게 그냥 상원실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굳은 일을 뭐 다 하면서 제일 네. 뭐 중요한 안살림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다들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제 경선 결과 경선 캠프가 열심히 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네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너무나 지지하시고 사랑하시는 네, 그 정말 결과가 감사하죠. 예, 압도적인 예. 이재명 후보 선출로 예. 나왔어요. 예. 어떠셨어요? 이 캠프에 계셨던 분으로서는 또 감회가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놀랍죠. 놀라. 그 저도 17대 정치 현장에 왔으니까요.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선거들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 이렇게 9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온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그거 분석을 해봐야죠. 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독주, 이재명 아버지다, 뭐 민주당이 별의별 말을 예.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과정이 있습니다. 다 이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로 보고 있는 위기의식의 발로가 89.77%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위기의식의 그럼요. 발로다. 지금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이후에 네. 타협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 경제는요. 여의도 여기 지금 나가 보시면 예. 금요일 날 밤에도 자리가 이제 비어요. 식당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여의도가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IMF 때보다도 현장의 네. 체감 경기는 더 어렵거든요. 이런 위기 의식이 발로됐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민주주의가 살 길이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투표율로 저는 반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을 거치면서 특히 뭐 그 전에도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폭정을 저질러 왔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내란을 예. 거치고 또 헌재까지 우리가 판결을 끌어내는 우리 시민들의 그 힘 비체혁명까지 거치면서 그래도 예. 이게 끝이 아니야. 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를 잘 뽑아야 되고 지도자를 예. 잘 뽑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네. 누가 있나 딱 봤더니 예. 이재명밖에 없어. 예. 라는 생각이 예. 모아졌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당심이든 민심이든 또 이제 예. 여론조사에 나타난 수치든 예. 이재명밖에 없어. 예. 이게 지금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1년에 이제 그 이재명으로 해야만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지지자들의 어떤 공감대가 네. 전반적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 공감대에 중도층 및 또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네. 함께 의사를 표출해주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이재명 후보의 현충원 예. 행보 예, 이것도 뭐 이승만, 박정희, 예. 김대중, 김영삼 예, 전 대통령, 박태준 예, 전 총리까지 예, 찾아뵙고 예, 묘소 참배하고 이렇게 예. 오는 모습. 예. 그걸로 이제 메시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통합.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초유의 윤석열이 초유의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원래 진보라고 표현하는 우리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 정권을 잡고 나면은요 네. 보수 쪽에도 신경을 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라든지 예. 국방 예산이라든지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민주당 정권이 더 많이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런 오히려. 문제들 오히려. 그런데 윤석열은
국가를 아주 극렬 소수의 자기 지지층, 그걸 보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주 극렬한 사상에 네. 사로잡힌 극렬 분자들에 쌓여서 나머지 모든 세력들을 분열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은요,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이 네. 통합 외에는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고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극렬 분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토론의 장, 통합의 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보수입니까? 저는 보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까지도, 네. 보수는요, 국회에 군인을 투입하는 걸 용인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세상에 법원에 서부지법 모두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 막무가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 걸 배격하는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야 네. 경제도 살아나고 국방 외교도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당선 연설에서 14번이나 통합을 강조한 이유는 저는 그 속에 함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보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인사를 보더라도 윤여준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이런 것들 예. 사실 의미하는 바 크고, 예. 이재명 후보도 이제 국민의 후보가 될 거다,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다, 예. 이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봤던, 목도했던 윤석열 가족 포함해서 이른바 검찰 정권의 예. 검찰 이 권력의 무지막지한 모습들, 이런 것들 예. 봤기 때문에 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럼 근데 이제 대표가 14번 통합을 예. 강조하는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통합을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저도 재판을, 지금도 형사 재판을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를 해서 예. 1, 2심 끝나고 지금 이제 1,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한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은요. 네. 자다가도 새벽 2시에 벌떡 깨가지고 네. 그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렇죠. 그 하나의 사건으로도.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 최근에 1년의 정치 일정이 네. 이 체포동의안 왔을 때 국힘하고 표가 함께 해가지고 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잡으려고 오기도 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으면 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 실제 내가 집권하면 정치 보복 없다는 말이 네.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아. 라고 이 과정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예. 통합,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이재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이제 한 건, 한두 건 못 말씀하신 살겠더라고요. 거. 분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의원님께서도 네. 감동을 받는 그런 지점이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예,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어려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네, 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살 길은 이제 더 이상 복수하고 네. 그 윤석열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통합하고 아우르고. 네. 근데 이 통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계엄을 용서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진정한 통합은 네. 예를 들어서 5.18 때 학살한 전두환을 그때 단죄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단죄가 있을 때, 이런 계엄, 네. 내란 행위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잘 오해가 없도록 네.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란 종식이 아직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본에 깔려 있는 바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게 뭐 무작정, 예. 무차별적인
이른바 뭐 윤어게인 신당도 얘기 나오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적인 그런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네.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통합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양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진정한 통합입니다.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예. 거고.